같은 아침, 같은 밥이어도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식빵 한 장 먹은 사람과 섬유질 한 스푼 추가한 사람, 4주 뒤 혈압과 포만감, 오전 집중력이 극적으로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영양의학을 12년간 연구해온 박사 윤서아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수천 명의 식단 기록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딱 하나, 무엇을 추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4주 체크리스트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방법은 비용은 하루 3,000원 내외, 준비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몸이 느끼는 차이는 하루 종일 갑니다. 복잡한 이론은 빼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과 루틴, 점검표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빼야 한다는 얘기만 들어오셨죠? 오늘은 다릅니다. 뭘 더해야 하는지, 그 순서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오늘 아침 메뉴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오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2세 박오호님이 4주 만에 혈압 기록을 바꾼 비밀,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62세 박민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아침은 식빵 한 장,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보통 양, 저녁은 밥 반 공기에 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전엔 늘 출출해서 과자에 손이 갔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늘 높게 나왔고 건강검진 결과표에 LDL 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운동이 답이라는 건 알았지만 무릎이 불편해서 30분 이상 걷기조차 버거웠죠. 그래서 박민수님은 스스로를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박민수님의 식단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서의 문제였어요.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혈당이 빨리 올랐다가 빨리 떨어졌고 그 공백을 과자와 단 음료가 채웠던 겁니다. 저녁은 늘 짜게 먹었고 늦게 먹는 날이 많아서 아침 혈압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박민수님에게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빼기 3가지, 더하기 2가지의 최소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늦은 밤 간식 달달한 음료, 과한 국물은 빼고 아침 첫 10분에 섬유질 한 스푼과 단백질을 더하기. 딱 이것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박민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먼저 조용해졌다고요. 오전 과자가 사라지니까 점심 전에 집중이 유지됐고 저녁 폭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혈압 기록 앱의 아침 평균이 조금씩 낮아졌고 무엇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최소치를 지키는 루틴, 그게 몸의 언어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박민수님의 변화를 토대로 누구나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맵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다르다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택지에 주의사항과 점검 질문을 붙였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생활에 붙는 작은 해법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압과 포만감, 집중력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음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음식들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견과류 활용법은 여러분의 간식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귀리가루를 아침에 한 스푼만 추가해도 오전이 달라집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만감과 지질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정제 곡물 대비 귀리는 LDL 감소와 혈당 변동폭 완화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박민수님은 아침 요거트에 귀리가루 1스푼을 섞어서 2주 내에 간식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 첫 10분, 플레인 요거트나 두유 200ml에 귀리가루 10g에서 20g을 섞고 견과류 한 줌을 더하면 됩니다. 다만 소화가 예민한 분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글루텐 우려가 있으면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7일 중 아침에 섬유질을 먼저 넣은 날은 며칠인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잎채소는 혈압 관리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에는 칼륨과 질산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혈관 내피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잎채소 섭취 증가는 심혈관 위험도와 역에 상관을 보인다는 관찰 근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68세 김수영님은 점심 반찬을 나물 2종으로 고정했더니 4주 뒤 소금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맵기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되 기름은 적게, 간은 가볍게, 씹는 양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또 질문 드립니다. 국물 없이 채소로 포만감을 만든 끼니가 이번 주에 최소 5번 있었나요?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잡는 천연약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EPA와 DHA가 중성지방과 염증 표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량의 해양 오메가3 섭취는 관상동맥 사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71세 이성연님은 주 2회 고등어 구이를 도입했더니 야식 충동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 2회 손바닥 크기 1조각, 그러니까 100g에서 120g 정도를 구이나 조림으로 드세요. 레몬이나 허브로 간을 대체하면 더 좋습니다. 다만 통풍 환자는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고 어린이나 임산부는 큰 생선의 수은 노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이번 주 냉장고에 등푸른 생선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나요? 견과류는 간식의 왕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해서 포만감과 지질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하루 소량의 견과류 섭취는 심혈관계 사건 위험과 관련 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5세 최창현님은 오후 간식을 과자에서 아몬드 20g으로 바꾸고 체중 변동 폭이 줄었습니다. 하루 한 줌, 그러니까 20g에서 30g 정도 가염이나 가당 없는 제품으로 가방에 1회 포장해서 휴대하세요. 다만 칼로리 밀도가 높으니까 한 줌 규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견과 알레르기가 있으면 대체 식품을 선택하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가방이나 서랍에 한 줌 포장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 4가지 음식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아침과 간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음식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바꿨는데도 혈압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숨은 소금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나트륨을 확 줄이는 3스푼 규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한 달 뒤 여러분의 아침 혈압이 달라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트륨 관리부터 리셋해야 합니다. 한국형 식단은 국과 찌개, 젓갈로 숨은 소금이 정말 많습니다.
국물 절반만 줄여도 총 나트륨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이나 저나트륨 증상 위험이 있는 분은 급격한 제한을 피하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은 국물 3스푼 규칙입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은 딱 3스푼만 드세요. 젓갈은 약수저 절반으로 계량하고 김치는 씻어서 물기 제거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국물 숟가락을 실제로 몇 번 떠먹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아침 루틴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섬유질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로 드세요. 섭취 순서는 혈당 상승 속도와 포만감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위장 기능이 약하면 양을 천천히 늘리고 당뇨약 복용자는 저혈당을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고 귀리나 요거트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 마지막으로 잡곡밥 소량 순으로 10분 내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먼저 먹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면과 콧골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아침 혈압 상승과 낮 피곤함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심한 콧골이나 무호흡이 의심되면 자가 처치보다 수면다원 검사를 우선 고려하세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술과 음식을 끊고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중 5% 감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콧골이로 가족이 깨웠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걷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오래 걷기 힘들면 3분 보통 속도, 1분 빠르게를 6회에서 8시에 반복해도 이점이 큽니다. 무릎이나 발목 통증이 있으면 지면 충격을 줄이는 신발이나 실내 트랙, 자전거로 대체하세요. 식후 15분 원칙을 지키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층, 주말엔 공원 트랙에서 20분 인터벌 걷기를 해보세요. 이번 주 식후 15분 걷기를 몇 끼에 붙였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수치 기반 자기관리가 마지막 핵심입니다. 집에서 재는 아침 혈압 평균은 치료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커프 사이즈나 자세 오류가 흔한 함정이니까 처음 일주일은 2회씩 기록해서 평균을 사용하세요. 기상 후 배뇨하고 착석해서 5분 안정을 취한 다음 1분 간격으로 2회 측정하세요. 앱에 자동 기록하고 3개월마다 지질과 공복 혈당 확인 일정을 예약해 두세요. 숫자를 기록으로 남긴 마지막 날은 언제였나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실천할 수 있는지 4주 체크리스트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오늘 영상을 본 의미가 없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같은 칼로리라도 오늘의 선택 순서가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빼기 3, 더하기 2의 최소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10분, 섬유질 1스푼과 단백질 1조각이면 오전의 배고픔과 혈압의 요동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박오호님처럼 말이죠. 박오호님은 거창한 변화 없이 딱 5가지만 지켰습니다. 국물 3스푼, 아침 순서 바꾸기, 식후 15분 걷기, 견과류 1줌, 혈압 기록하기. 이것만으로 4주 만에 몸이 달라졌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 공백을 과자와 단 음료가 채웁니다. 국물을 많이 먹으면 숨은 소금이 쌓여서 아침 혈압이 요동치고 걷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대사가 느려집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변화를 느낄 수 없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섬유질과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국물을 줄이면 나트륨이 빠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식후 15분 걷기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서 오후 졸음이 사라집니다. 견과류 1줌으로 간식을 바꾸면 과자 충동이 줄고 혈압을 기록하면
내 몸의 패턴이 보이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장바구니에 귀리가루와 견과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담아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정하세요. 국물 3스푼 규칙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아침 순서를 바꿀 건가요? 식후 15분 걷기를 할 건가요?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에 국물 3스푼 규칙과 식후 15분 걷기를 최소 5번 지킨다면 다음 주에 당신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배가 조용해지고 오전 집중력이 올라가고 혈압 기록 앱의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댓글에 당신의 한 가지 추가 계획을 남겨주세요. 제가 4주 체크리스트를 고정 댓글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활에 붙는 작은 해법부터 함께 쌓아가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식단 조절법과 약 복용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